안녕하십니까. 주식시장 파헤치니 남는 구라뿐의 이몬스터입니다. 이번 시간엔 현실 세대와 가상 세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. 어, 요즘에는 뭐 큰 경계가 뭐 그렇게 뭐 확실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전 이것이 곧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세계관의 차이라고도 좀 보거든요. 어, 최근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버핏과 또 찰리 먼거의 발언을 보면, 특히 찰리 먼거의 발언을 보면은 이 비트코인도 역겹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. 보면은 버핏 90세시고요. 찰리 먼거님이 벌써 97세네요. 한마디로 매우 옛날 분들이죠.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까지 이들은 그 현실 세계에 대한 투자가 아닌 가상 세계에 대한 투자는 별로 의미가 없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젊은 세대, 가상 세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. 이들은 너무나 이미 가상 세대에 익숙하고 이 가상 세계가 없으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세대인데요. 일단 가상세계도 한 부분인 게임을 즐겨하고, 또 어찌 보면은 진짜 완전 가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과 또 SNS를 통해서 그 안에서 좀 주요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상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, 오히려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를 더 현실처럼 더 즐기고 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가 정부는 자꾸 뭐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도 안 하고 뭐 출산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제가 볼 땐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상세계 세대들은 이런 현실 세계에 익숙하지 않고 현실 감각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이 현실 세계라는 거는 어떤 그 갈등과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또 소통하고 서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어, 적응해야 되는데, 가상세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. 저는 멘탈로는 이 새로운 가상세대를 호모 글래스, 약간 멘탈이 약간 건들면 잘못하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약하다는 느낌도 드는데요.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보면 자꾸 현실 세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언어 능력도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. 뭔가를 좀 조리 있게 이거는 이렇다는 말을 좀 잘하는 경우를 요즘에는 잘 못 본 것 같기도 해요. 그런 이유는 바로 그냥 누군가하고 부딪히기 싫고, 또 어, 뭐 어떤 대응력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점점 어떤 기계와 가상세계 뒤로 자꾸 숨는 거죠. 결국엔 나중에는 그냥 직접 말로 대화도 안 하고 스마트폰 그냥 AI 앱으로 상황에 따라 그냥 스마트폰끼리 대화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어딘가 숨어 있게 되는 거고 기계끼리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. 예를 들면은 뭐 영화 매트릭스가 딱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이제 기계가 어느 순간 좀 확 돌아가지고, 그럼 사람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바로 이제 터미네이터 시대 되는 거고요.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요즘엔 굳이 젊은 세대가 아니라 좀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많이 지친 좀 나이가 든 세대까지도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귀찮고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걸로 인류가 진화해 가는 것 같거든요. 한참 인기 많았던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, 자연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,
아니면은 최근에는 세계 그 재벌들이 돈 그렇게 많아도 다 이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최근에 빌 게이츠까지도요.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일 돈 많은 집안이라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이미 예전에 이혼을 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가상세대는 뭐라 그럴까요? 그냥 좀 멘탈이 그냥 약해지고 있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, 아무튼 뭔가 좀 옛날처럼 무언가 성취하고 뭔가 좀 추구해 나간다는 정신보다는 그냥 좀 안정적이고 그냥 소확행 같은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가상 공간들을 자꾸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워낙 가상 세계에 또 아니면은 컨텐츠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,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상 공간을 통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들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. 요즘 보면은 그냥 결혼도 아니면 출산, 뭐 육아에 대한 모습,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집을 고르고 사는 과정, 그리고 또 먹는 것까지도 그냥 누군가의 모습, 가상세계의 것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이들은 이런 가상세계 하나를 진짜 중요한 경제의 축으로 또 형성을 해놓았다는 것은 근데 또 하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상화폐인 거죠. 최근에 이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이 좀 어느 정도 오르니까 가상화폐가 또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또 나스닥이 또 조정을 받으니까 이런 막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. 이미 이제 가상화폐는 어떤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. 특히 이 미국이 또 가장 강력한 그 기축통화를 가진 달러를 가진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이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달러의 가치나 미국의 증시를 유지하는데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엄청난 부양책을 위해 부양책으로 달러 엄청나게 쏟아부었거든요. 그러면은 또 달러의 가치가 되게 변동성이 커질 것도 같은데 바로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, 그러니까 더 엄청난 가상화폐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큰 거를 해지하고 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와중에 약간 일론 머스크 같은 또 거대 자본가들은 그 빈틈을 노려서 또 수익을 추구하고 있고요. 제 느낌으로는 처음에는 그냥 머스크 개인의 어떤 판단일까도 생각했는데 약간 정부가 약간 개입해서 달러의 가치를 조절하는데 약간 총대를 매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얘가 약간 이거는 제 비하일 수 있으니까요. 이거는 뭐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런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이자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이런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런 나스닥이나 아니면 다우 같은 미국의 중요 지수들을 잘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미국이란 나라는 참 제가 볼 때는 참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똑똑합니다. 이런 어떤 노하우나 능력이 굉장히 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미 가상화폐는 이제 어떤 어떤 스포츠처럼 정말 경제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해당 국가들이 각각의 국가들이 또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 수익까지
또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단기간에 이 가상화폐가 이제는 일순간에 확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항상 이 실체가 없어서 항상 가치 판단이 어렵고 분석이 어렵다는 거. 그리고 언제나 약간 수수깡으로 큰 건물을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언제나 어떤 기축통화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큰 경제 집단의 배신으로 인해서 항상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